자, 이제 정책론으로 갑시다. 정책론에서 공부할 내용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럼 왜 개입합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여기에 부동산 문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한 적은 언제 나왔는가도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 주택 문제가 있을 거고, 이 부동산 문제의 의의, 특징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나오도 안 해요. 그러면 집가고 토지 가격이 비싸다. 토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토지는 못 만드니까 부족하다. 토지는 비싸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토지 가격이 비싸고 이 집가고 현상. 그게 토지 문제입니다. 그럼 주택 문제는요. 주택이 비싸고 부족하다죠. 그렇죠? 그게 주택 문제죠. 그러면 집가고 현상 23회 때 이제 시험으로 갈 건데 23회 때 이걸 내요. 도심의 토지 가격이 비싸면 도심의 토지 가격이 비싸다. 그게 집가고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럼 도심의 토지 가격이 비쌉니다. 토지 가격이 비싸요. 그럼 공공용지 확보가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하지. 주택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오죠. 주택 문제는 뭡니까? 주택이 비싸다. 주택이 부족하다. 그럼 주택을 공급하려면 부족하니까 공급하려면 택지가 필요한데 택지가 비싸대. 그럼 택지 구입이 곤란하죠. 그럼 주택 많이 공급 안 된다. 악영향을 준다.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된다. 특히 이 집가구가 도심의 토지 가격이 비싸면 도심은 직장이 있고 외곽으로 주택지역이 형성된다. 직주 분리 현상,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된다. 도시 수프롤 현상은 이 수프롤이 난개발이야. 난개발. 도시외곽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개발된다는 거. 뭐 3번은 필요 없죠. 3번은 토지는 생산 요소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거고,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용을 집약화시킵니까? 조방화시킵니까? 집약화. 23회 때 이걸 조방화라고 했다고. 집가구 현상으로, 집가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서 토지용을 조방화시킨다. OX, X.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가역성이라는 뜻, 이 비가역성이라는 뜻은 그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원래 상태로 그걸 비가역성. 여러분이 지금 비가역성이 있는 상태야. 이제 빼박이야, 빼박. 내가 빼도 박도 못해. 원소까지 써놓고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이거 비가역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잘못 이용하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이걸 말한다. 비가역성. 한 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다. 한 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다. 그걸 악화성향. 악화성향. 비가역성,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든 비가역성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 신중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되지. 비가역성 때문에 의사결정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볍게 보시고 이제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 시장이 실패를 수정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경제 안정화에 있어 개입한다. 이렇게. 예. 이걸 이제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정부는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사회적 목표가 한두 가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제시할 수 못하고 소득 재분배, 불량주택 문제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 안정화에서 개입할 수 있다. 그냥 여기 타이틀만 아시면 되죠. 자, 그런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의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정부 역할이죠. 부동산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시장 개입이 정부의 역할, 기능이라고. 기능, 정부의 기능.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정부를 뽑아주는 것은 똑바로 기능하라는 소리예요. 역할을 하라고. 근데 이제 시장 개입이 기능인데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서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발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시험에 내지 않았어요. 아직 내지 않았는데 봐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OX, X, X.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입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제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개입 방법 나옵니다. 개입 방법. 개입 방법. 개입 방법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개입의 뜻, 간접 개입의 뜻을 거의 물어보잖아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뜻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직접 개입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공공 들어가고 공용 들어간 것은 다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정도까지는 다 알잖아요. 그럼 행복주택. 이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행복주택이 나오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얘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자 봐요. 제가 어디다 쓴가 잘 보시라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왔는데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 분양가 규제가 있고 이 분양가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거든.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나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임대료 상한제죠. 그럼 얘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물어봐요. 그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가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응? 직간접 개입? 직간접 개입?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직접 개입이야. 이게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걸 왜 안 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동산학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무슨 판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민법 시험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마지막 끝날 때 민법 시험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판례가 없잖아. 판례가 없으니까 이게 다툼이 있다고 지금. 이게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가 여기에 직접 개입이라는 견해가 많아요. 학자들 중에서. 근데 아니다. 직접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대2 정도가 직접 개입이 견해가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안 내다가 올해 평가사 시험 이걸 내는 거야. 요거. 그럼 이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평가사 시험은 직접 개입을 본 거라고 우리가. 직접 개입. 그럼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 이거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간접 개입은 돈 나오죠. 간접 개입은 돈, 세금, 취득세, 종부세, 보조금, 융자 지원, 금융 지원, 임대료 보조 등 보조금, 그다음에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 이런 거 부담금. 여기까지는 돈입니다. 돈. 근데 이제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여기에 이제 금융 지원 정책 이게 금융 규제야. 금융 규제.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 규제하는 거거든요. 규제. 그럼 금융 규제죠. 금융 규제. 이거 돈하고 관련된 거 있죠. 그러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정보 제공, 간접 개입. 정보 제공, 간접 개입. 정보 제공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쓸 건데 이게 직접 개입인지 간접 개입인지 여러분 판단해 보라고. 직접 개입인지 간접 개입인지. 직접 개입은 끝났어. 자, 그러면 행정 지원했습니다. 국가가 행정 지원했습니다. 이 행정 지원했다. 그게 한 대표적인 게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 정보 제공했다. 여러분들 저하고 부동산의 결혼 배우면서 국가가 정보 제공해 준 게 있었는데 뭐가 정보 제공했던가요? 공시지가 제도 이런 거. 부동산 가격 공시가 정보 제공해 준 거야. 우리 검단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정도 가격이 검단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 지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야.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국가가 정보 제공해 주고 행정 지원이라고.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개발이익 한수가 있어요. 개발이익 한수. 그럼 개발이익 한수가 나왔습니다. 개발이익 한수. 이 개발이익 한수는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간접이지. 왜요? 직접은 끝났다 했잖아. 그러니까 간접이겠지. 그럼 개발이익 한수가 왜 간접일 것 같아요? 개발이익 한수가 직접이 끝났으니까. 개발이익 한수는 간접이에요. 왜 간접이냐면 개발이익 한수가 개발 부담금이거든. 개발 부담금으로 개발이익 한수한다고. 개발 부담금으로 개발이익 한수한다. 그럼 이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 자, 간접 개입을 이 정도 이제 추가시켜 주는 거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정보 제공, 행정 지원, 개발이익 한수,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한수가 개발 부담금이니까 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간접 개입으로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토지용 규제는 필요 없어요. 토지용 규제가 뭡니까? 잘 안 내요. 토지용 규제는 토지 이용할 때 규제한다는 소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끔 해라. 토지용 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용 계획에 맞게끔 해라. 도시계획 수립되면 도시계획에 맞게끔 해라. 이런 것이 다 토지용 규제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용 규제 수단입니다. 근데 토지용 규제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물어보는 거지. 간접 개입에 이제 정보 제공, 행정 지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발이익 환수, 개발 부담금,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용 규제. 아까 봤던 것을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다 끝났습니다. 그럼 시장이 실패로 가죠. 시장이 실패, 뜻 필요 없고 원인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시장이 실패해서 원인은 불안정인 시장, 시장의 불안전성, 독점이 이제 공급 독점 같은 거 준다고. 공급 독점. 그러면 시장이 실패. 과점,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 산업. 예부 효과. 예부 효과는 두 가지.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든 부예부 효과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 정의 예부 효과도 시장이 실패, 부예부 효과도 시장이 실패.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 역선택, 도덕적이 전부 다 시장이 실패. 이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B자 빼고 정보의 대칭성 나오면 틀린 말이고, 불안정인 시장인데 불자 빼고 완전인 시장 나오면 틀린 말이고. 그러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완전인 시장은 시장이 성공이야. 시장이 성공. 완전인 시장은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고. 완전인 시장을 3번 줬어요. 그래서 완전인 시장이 실패냐고. 2번은 직접적으로 줬고, 한 번은 완전인 시장을 지문에다 줬어. 지문에다가 이렇게 줬다고. 규모 경제 예부 효과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 시장이 실패냐고 물어봤죠. 완전인 시장은 시장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완전인 시장은 상품이 다 똑같아. 상품의 동질성이라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상품의 동질성이야. 그럼 상품의 동질성. 그럼 상품의 동질성이 나오면 이건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상품의 동질성. 상품의 동질성이 여기 완전인 시장이야. 그러면 완전인 시장이 나오든 상품의 동질성이 나오든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지.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이 실패 원인 암기상입니다. 그럼 시장이 실패 이 중에서 시장이 실패 이 중에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무엇과 무엇입니까? 공공재하고 예부 효과. 공공재와 예부 효과. 자, 이번 시간에 공공재까지 하죠. 공공재가 나오면 두 가지. B자하고 과소생산.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치성을 갖는 자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것도 쭉 나열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소비할 때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돈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그것을 무임승차. 비경합성은 소비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않는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을 소비하는 거야. 그럼 내가 공원 산책하면 다른 사람은 산책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비에서 경합성이야. 내가 공원을 소비하든 내가 도로를 걸어가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소비에서 비경합성. 그러니까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성 이 두 가지 말만 나오면 돼요. 그다음에 공공재의 종류가 쭉 나왔는데 뭐 종류는 외울 필요 없고, 그러면 이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맡기면 이 시장기구는 다른 말로 가격기구라고 해요. 가격기구. 이 가격기구란 말은 시장은 냉정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돈이 되면 만들고 돈이 안 되면 안 만든다. 그러면 이 공공재 생산을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그래서 생산을 맡겨놓으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량보다 조금 만든다는 소리야. 조금 만든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과소 생산. 그러면 과소 생산의 원인 왜 그럴까? 돈이 되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기업들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지. 그럼 여기서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고 뭐요? 무임승차. 무임승차. 자, 공공재는 과소 생산의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그는 근본 원인은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다.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시장이 실패했죠. 시장 실패. 우리 시험에서 공공재에서 포인트는 그동안 포인트는 과소 생산만 나왔어. 과소 생산. 근데 앞으로는 B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가 부족합니다. 그럼 정부가 직접 만들어야 돼. 정부의 직접 생산, 공기업을 통한 생산. 이게 뭐 정부가 생산하는 거 직접. 공공재는 돈 내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돈 내지 않고 혜택 볼 수 있다. 그게 정예부 효과. 공공재는 소비에서 규모 경제 딱 한 번 나왔죠. 그는. 공공재는 예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OX, O. 자, 여기까지 공공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예부 효과. 요 예부 효과부터는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되셨나요? 예.